네, 스포츠 쾌도난마 최동호 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오늘 어째 뭐 힘이 없어 보입니다. 미안합니다. 지금 예. 약이 너무 세가지고 아, 그래서요? 좀 컨디션이 안 좋긴 합니다. 예. 제가 기침을 좀 하더라도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뭐 류현진이 항상 잘 던질 수야 없는데 예. 중요한 타이밍에 자책점, 자기가 책임져야 하는 실수. 홈런을 연속 2방. 그걸 보고 무슨 홈런이? 우리는 옛날에 랑데뷰 홈런이라고 했는데 예. 백투백? 백투백 홈런이라고 하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백투백 홈런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두 타자 타자가 연속 치는 거 아니에요? 예, 두 타자 연속 두 홈런입니다. 타자 연속 홈런을 맞은 게 이번이 처음입니까? 미국한 뒤로? 아닙니다. 가끔씩 있었죠. 류현진이? 예. 아, 그래요? 처음은 아닙니다. 처음은 아니고. 예. 그리고 6월 29일 그 쿠어스 필드에서는 엄청 두들겨 맞았죠. 네. 4이닝 7실점 할 때 맞아요. 이때는 4이닝 동안 홈런을 3개 얻어받은 적이 있죠. 근데 6월 29일 이후에 7경기 만에 패전 투수가 된 거거든요. 근데 조금 좀 아쉬운 면은 있어요. 뭐냐면은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다저스 타선이 좀 도와줬으면 무슨 얘기냐 하면 2대 4로 뒤지던 6회 투아웃에서 내려왔거든요. 2대 4로 뒤진. 예. 6회 투아웃에 내려왔습니다. 홈런 2개 내줘서 가지고 예. 2대 2 동점하다가 4대 2로 지고서. 예. 근데 뭐 6이닝 4실점인데 이 타자들이 좀 도와줬으면 뭐 이 정도면 뭐 5대 4로 이길 수도 있었을 거고 이러면 패전이 아니거든요. 아니면은 뭐 2점 더 내면은 4대 4 무승부가 돼 버리면 이 패전 투수가 안 되니까. 기록이 안 되죠. 예. 근데 이렇게 뭐 5점이나 4점이 뭐 한 경기에서 그렇게 많은 점수라고 보기가 힘들 수도 있겠죠. 그렇죠. 타선이 도와주면 이렇게 투수들은 굉장히 기록이 좋아지죠. 음. 한 가지 인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인제 오늘 신문 보니까 공 하나에 흔들렸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공 하나는 3회 2점 줄 때 첫 번째 타자, 그러니까 2루타 치고 나간 그 아데이니 선수, 이제 투볼 투 스트라이크에서 류현진 선수가 이 스트라이크를 던졌는데 그 볼을 이 스트라이크를 잡아주지를 않고 볼을 선언했다. 네, 그래서 결국에 아데니 선수에게 2루타를 허용을 했다. 이때 이 스트라이크 판정이 나오지 않은 게 류현진 선수를 많이 흔들리게 했다. 이런 이제 기사가 많이 나왔거든요. 예. 근데 저는 이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류현진 선수 정도면은 이미 그 정도는 극복한 선수다. 예.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스트라이크를 던졌고 또 스트라이크가 꽂혔는데 이걸 심판이 잡아주지 않아서 흔들려 가지고 계속 점수를 주는 이 정도 수준의 류현진 선수가 투수는 아니고요. 이건 인제 우리가 좀 우리 선수니까 애정 어린 눈빛으로 많이 바라보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투수들은 이런 걸 극복해야 되는데 극복해야 되는 이유가 있거든요. 뭐냐 하면은 9이닝 동안 평균 투수들이 던지는 그 투구를 다 합쳐서 120개 정도라고 이제 가정을 하면 예. 심판이 이 120개의 투구를 스트라이크와 볼을 다 정확하게 판정할까요? 한 경기에서? 그것도 전혀 아닙니다. 뭐 예. 정말 스트라이크 존이 일관성이 그것도 있는가도 아니고. 의문이고 어쩔 예. 때는 명백히 자기가 스트라이크인데 볼이라고 말했던 게 미안해서 나중에 볼 하나 같은 데 잡아주기도 하고. 스트로우로 해주는 것도 좀 있는 것 근데 같고. 그거는 이제 보상 판정이라고 얘기를 해 주고요. 그러니까 그렇거든요. 예. 그리고 뭐 심판도 인간인데 이 마운드에 그 투수판에서 이 포수 밑에까지 홈플레이트까지 18.43m거든요. 한 150km 정도의 이 공을 던지면은 0.3초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순간에 홈플레이트를 지나가는 순간을 보고 인제 예. 스트라이크 판정을 내리는 거잖아요. 이거 인간이 다 정확하게 다 판정 내리기 힘들거든요. 차라리 AI를 동원하면 어떨까요? 근데 이 스트라이크 볼 판정만큼은 정말 심판의 자존심이자 다른 건 다 양보를 하더라도. 그리고 그건 누구도 어필이 안 되고 번복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차라리 그것이 경기 승패에 꽤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면, 예.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엄정해야 한다는 누구도 이견이 없잖아요. 예. 그렇다면 똘똘하다는 AI한테 맡기면 어떨까? 한 그런 10년 20년 뒤에는 그 변화의 가능성도 있다라고 그런 보고요. 재미없는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예. 그 얘기는 잠깐 이제 말씀드릴게요. 예. 이런 그 심판의 오류가 있기 때문에 투수들은 표정을 나타내지 않더라도 한 경기 동안에 이거 스트라이크인데 안 잡아주네. 볼인데 스트라이크로 잡아주네. 이런 거를
수없이 겪습니다. 그렇죠. 그 정도 겪고 나고 난 뒤에 이제 류현진 선수도 올라왔는데 이 볼 하나에 흔들렸다 요거는 좀 아니고요. 그러면은 예. 세계적 수준의 선수가 될 수 없죠. 없죠. 그 판정 하나에 흔들린다면. 오히려 류현진 선수는 더 대담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 경기 끝나고. 뭐 타자가 잘했다. 예, 그렇죠. 타자가 잘 친 거다. 예, 나는 의도대로 공을 던졌는데 예. 홈런은 그걸 잘 받아쳤다. 다음에 내가 더 연구를 하겠다. 이게 바로 이제 투수의 자세인데, 멋지던데. 예, 거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죠. 그러니까 류현진 선수는 빠른 공을 던져서 홈런을 맞았는데 본인이 얘기했습니다. 이 느린 커브를 던질 타이밍이기도 했다. 예. 그러니까 투수와 타자의 이 야구에서의 싸움은 공 하나하나에 온갖 신경전이 다 벌어지는 겁니다. 예. 근데 류현진이 나이도 있고 체격도 있고 체력의 문제도 있고 예. 큰 수술 받은 후유증도 있겠지만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볼 좀 세게 던진다 하는 선수들은 대개 시속 153, 4km를 다 오버하잖아요. 되게 위잖아요. 가장 간단하게 근데 말씀드려서 우리는 류현진은 평균 페스트볼 평균 구속이 뭐 148.5인가? 그렇다고 보면 예. 미국 그 메이저리그 힘 좋은 선수들이 잘만 맞추면 홈런 치기에 너무 좋은 볼 아니에요? 너무 좋은 볼이죠. 그러니까 그 빠른 볼을 타이밍을 잘 해서 넣어야지 써먹지 속이기도 근데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투수들을 얘기할 때 예. 가장 먼저 물어보시는 게 몇 킬로까지 나와? 아하. 빠르기를 먼저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예. 우리가 생각할 때 빠르면 못 친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빠르기도 중요하지만 예. 정확하게는 이 그 컨트롤입니다. 커맨드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류현진 선수가 얼마나 미국 그 메이저리그적인 시각으로 볼 때 이해가 안 가냐 하면 예.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메이저리그 투수들의 평균 구속이 150km예요. 예. 근데 류현진 선수 지금 가장 그 최대 그 구속이 148, 149까지 예. 나오거든요. 예. 평균에도 못 미치는 공이에요. 근데 어쩌다 한번 예. 148. 어떻게 이렇게 살아남느냐? 원하는 곳에 원하는 코스로 던지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그만 홈런 하나쯤은 맞을 수 있는데 예. 전화카드 한장님께서 제가 홈런이라고 그랬다고. 홈랑. 나이가 나오네. 옛날 그 나이가 나오네. 예. 풍규명 씨라는 해설위원이 있었어요. 저는 몰라요. 알면서 또 모른 척 하셔. 저는 몰라요. 우리 아버지한테 들었습니다. 모르실 리가 없죠. 네. 그 장효조 이만수가 대구 상고 경북고 이런 데서 뛸 때 풍규명 씨가 라디오로 중계하는 봉황대기 청룡기 야구가 정말 재밌었는데 예. 이 양반이 홈랑 그랬어요. 그 제가 영어 발음을 맘먹고 하면 할 수는 있는데요. 홈런 이게 좀 부자연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홈런 이랬습니다. 애교로 봐주시고요. 풍규명 그 홈런 하나는 맞을 수 있는데 예. 연이어서 맞았다는 얘기는 뭐가 좀 흔들렸을까? 아니면 실투 또는 정말 류현진의 경기 후 얘기대로 두 선수가 그냥 잘한 거다. 잘 쳤고 잘 쳤다는 것의 그 의미는 뭐냐 하면 정말 치열하다라고 봐야지 돼요. 이 치열하다는 게 뭐냐 하면 류현진이 애틀란타를 상대로 완봉승을 거뒀거든요. 올 예. 시즌에. 그러니까 이 경기 들어가기 전에 류현진의 투구를 완벽하게 분석하고 나오는 겁니다. 음흠. 반대로 류현진도 애틀란타 타자들을 분석하고 나오는 거고 타자 개개인이요. 그래서 공 하나를 던질 때 어떤 공을 던질까 이거를 이제 결정해서 하는 건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실투를 잘 쳤다고 흔히 얘기하죠. 고수들의 세계에서 실투 하나가 곧바로 홈런으로 연결되는데 예. 이번에는 이 수싸움에서 류현진 선수가 애틀란타 타자들에게 밀렸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볼 배합을 읽혔다. 읽힌 거죠. 음흠. 예. 음. 그러니까 이게 원했던 코스로 원했던 공이 들어오게 되면 뭐 메이저리그에서는 뭐 영락 없이 다 넘어가고 다 얻어맞는다고 봐도 되고요. 알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좀 수싸움에서 들켰죠. 뭐 투수가 홈런 맞는 건 뭐 병가지 상사지.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그렇죠. 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류현진 선수의 회복력이에요. 예. 회복력은 신체적인 회복력도 있겠지만 정신적인 멘탈리티가 강해야 되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그 자신이 패한 경기를 분석을 해서 그 다음에 변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죠. 이게 이제 류현진 선수의 강점이 있는 겁니다.
좀 능글능글하니 저 잘하게 생겼잖아요. 위원님. 전 잘 모르는데 스트레스도 크게 안 받을 것 같고 둥글둥글해가지고 뭐 푹푹 찔러도 실실 웃기나 근데 하고 그거는 중요해요. 그럴 것 같아요. 저기 예민해서 본인 스스로 걱정거리를 만드는 성격의 소유자들은 오래 못 갑니다. 뭐 양현종, 그다음에 옛날에 누구야? 아무튼 좀 뭔가 예민하고 선명질적이고 미묘한 변화에 막 그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은 선수가 스스로 있어. 무너지죠. 근데 그런 그렇지. 성격들 많이 있는데 스스로 오래 가지 못하죠. 예. 다음 소식 보죠. 이게 예. 뭔 얘기입니까? 미국 여자 축구 대표팀이 처우를 좀 잘해달라. 그러면서 뭐 미국이 소송의 나라라는 것만 알겠는데 예. 이런 걸로 소송을 냈어요? 예. 그러니까 미국 여자 축구 대표팀이 예. 미국 축구 연맹,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대한축구협회죠. 예. 그러니까 우리로 비교하면 우리 여자 축구 대표팀이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예. 그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뭐냐? 남자 대표팀하고 동등하게 대우를 해달라. 이 얘기입니다. 이게 좀 역사가 좀 오래 길거든요. 남자와 동등하게 해달라. 예. 결국은 연한 평등의 문제거든요. 문제군요. 이 연합평등이라고 말씀하시네. 예. 저는 딸만 있어서 여자를 앞세워요. 그러시구나. 근데 이게 참 배경도 있고 스토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3월 달에 소송을 건 거예요. 근데 대화로 해결하자고 해서 여태까지 협상을 해오다가 지난 14일에 협상이 깨지면서 미국 여자 대표팀이 그러면 즉각적으로 배심원 판결을 빨리 하자라고 예. 본격적인 이 법정 투쟁에 들어간 겁니다. 근데 이 미국 여자 대표팀에 메건 라피노라는 선수가 있어요. 주장이거든요. 메건 라피노. 근데 미국 내에서는 굉장히 여성 운동, 이 성차별 폐지 운동으로 유명한 아이콘 같은 존재예요. 운동선수이면서도 예, 예, 양성평등 운동의 심볼 같은 존재다. 예. 아주 거침없고 당당합니다. 또 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지난 7월 달에 프랑스에서 피파 여자 월드컵이 열렸습니다. 미국이 우승했거든요. 네덜란드 2대 0으로 이기고 우승이 확정되자마자 스테디움을 꽉 채운 관중들이 선수들을 연호하거나 USA를 외친 게 아니라 예. equal pay를 외쳤어요. 돈 똑같이 달라. 동일 임금. 그러니까 여자 축구 관람하러 가시는 분들도 보통 분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네. 그러니까 이 이퀄 페이 주장이 나오니까 이 메건 라피노가 우승컵을 안고서 얘기를 뭐라고 얘기를 했냐고 하면은 우승컵을 안고서 equal play, equal pay 음흠. 외친 거죠. 네. 이거 동일 임금, 동일 노동, 동일 운동. 또 equal play니까 동일 운동. 이걸 네. 외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또 불붙기 시작했는데 예.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제가 보기에는 노르웨이를 제외하고 전 세계 여자 축구 대표팀의 현실이 다 똑같습니다. 거의 남자 대표팀이 받는 수당에 비해서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 수당뿐만이 아니라 훈련 여건에서도 많은 차이가 나죠. 노르웨이는 고쳐졌어요. 주장해 가지고 남자 대표팀과 똑같은 조건으로 다 지급을 합니다. 역시 남녀 운동에서는 노르웨이가 최고라고 하더니 예. 거기 축구에서도 딱 드러나는군요. 근데 제가 보면은 이 유독 여자 축구의 역사는 여성 스포츠를 보면 굉장히 짧거든요. 여자 축구 그렇죠. 늦게 시작했잖아요. 네. 그런데 여자 축구는 이 성평등을 외치는 전통이 아주 강합니다. 유독 여자 축구에서는. 그럴 만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미국 여자 특성? 축구 대표팀이 이끌고 있죠. 그러니까 종목별 종목의 특성보다는 이 선수들 개개인의 특성이에요. 일단은 아하. 이 메건 라피노가 있었고요. 메건 라피노 이전에도 이 성차별에 저항하는 선수들이 미국 여자 축구 대표팀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법정 투쟁도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고요. 또 2015년에는 호주 여자 축구 대표팀이 파업을 했습니다. 네. 파업을 했고 2017년에는 아프리카의 킬리만자로 있죠. 킬리만자로에 전 세계 20개국에서 수많은 여자 축구 선수 출신 선수들이 모였어요. 예. 아주 킬리만자로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다가 정상 부근에서 90분 축구 경기를 했습니다. 축구 경기를 한 이유는 단 한 가지. 스포츠 세계에 만연한 성차별을 세계에 알리겠다. 그러니까 빅 이벤트를 그러니까 축구 시위죠. 시위인데 킬리만자로 정상 부근이면 4,000m에 육박하는
호흡도 맞습니다. 곤란할 텐데 거기서 축구까지 한다? 예. 이야. 이런 여자 축구의 전통이 있고요. 거의 그 중심에 알겠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이 중심에 이 메건 라피노가 있는데 메건 음. 라피노가 굉장히 좀 유명합니다. 일단은 당당한데 네. 이 올해 그 월드컵 개막전 직전에 일단은 커밍아웃을 했어요. "난 동성애자다." 음흠. 커밍아웃했고 월드컵 개막 직전에 그 미국의 8x8이라는 축구 전문 잡지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네. 여기에서 인제 미국은 월드컵이나 또는 그 미국 내 4대 프로스포츠에서 우승한 팀을 백악관으로 초청하잖아요. 그래서 예.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초청하면 "너 백악관 갈래?" 물어보니까 욕설을 섞었어요. 어. "fucking 아. 화이트 하우스" 해 가지고 아 예. "뭐 같은 백악관 나 안 가." 이 말을 그냥 해 버렸거든요. 근데 이 말이 보도가 됐어요. Fucking why White House. 예예. "나 뭐 그런 백악관 나 가지도 않아. 참. 오라가도 안 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신문 보도가 기자들 아니 기자들 제목 뽑기 좋으라고 말도 쫙 해서 던지네. 이게 보도가 되니까 예. 트럼프가 발끈했습니다. 발끈해 가지고 트위터에다가 또 한마디를 했죠. 예. "우승이나 해 놓고 얘기를 해라." 우승이나 해 놓고 얘기하고 "너네들은 아이고. 내가 우승하든 안 하든 내가 초청을 하겠다." 근데 결국 안 갔죠. 우승을 했는데. 어허. 네, 그러면서 얘기를 또 썰을 푼 겁니다. 주장을. 뭐냐 하면 우리 미래의 미국 여자 축구 선수들, 더 음흠. 나아가서 전 세계 여자 축구 선수들, 더 나아가서 전 세계 여성들을 위해서 미국 축구 대표팀은 남녀 차별을 하지 말아라. 예. 이런 주장을 계속 알겠습니다. 해오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를 통해서 인권 운동은 한 걸음씩 내딛는 거죠. 예. 네, 근데 전화카드 한장님께서 예. 남자 축구와 여자 축구의 시청자 수, 관객 수 차이도 엄청 차이가 크게 나는데 대단한 도전이다. 이런 말씀을 남기셨는데. 여기서 제가 한마디 설명을 드려야 돼요. 이런 오해가 있는데 예.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차이가 있다. 음. 그러니까 FIFA 월드컵에 참가해서 FIFA에서 분배되는 상금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중계권료도 차이가 예. 있고 뭐 그거는 그렇지.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예. 이런 포상금의 문제가 아니라 음흠. 국가대표 수당, 예. 훈련 여건을 얘기하는 건 이건 뭐냐 하면 국가대표는 자기가 소속팀에서 뛰다가 예. 대회가 있으면 대표로 선발돼 가지고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 국가대표와 여자 국가대표를 차별하지 말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수당과 예. 훈련 여건은 남자 똑같이 해라 축구와 여자 이거죠. 축구에 있어서 시장 차이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그걸 무시하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에 따른 포상금은 차별이 있을 수는 있다. 예, 그러나 국가대표로 됐을 때의 공식 경기에서의 또는 훈련 과정이나 대우를 그렇죠. 동등하게 예. 하자는 것이고 그런 거를 겪으면서 인권 운동은 늘 신장해 왔고 그런 점에서 투쟁의 역사겠죠. 저기 한 가지 시청자 질문해 예. 오셨어요. 이거 답변하고 끝내는 걸로 하죠. 예. 좀 까십성일 수도 있겠는데 ASD123님께서 류현진 선수 담배 끊었는지 궁금하다. 미국 가기 전에 점심 먹고서 식당 앞에서 담배 피우는 거 본 적이 있으시대요. 제가 이거 진짜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담배 핍니다. 아 지금도? 예. 어. 류현진 선수 맨 처음에 그 미국 갔을 때 예. 데뷔도 하기 전에 그 전지훈련에서 러닝하고 난 다음에 인제 담배 피다가 걸려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담배를 피네." 막 했었었는데 운동 선수들이. 담배 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야구 선수 중에 담배 피우는 선수 많이 있어요. 예. 종목별로 약간 차이가 있는데 많이 뛰는 투수의 경기력에는 그렇게 큰 영향은 안 미치는 모양이죠. 뭐 당장 이렇게 압박감은 없으니까. 근데 축구 같은 경우에는 야구보다 훨씬 적게 핍니다. 심리적 압박을 담배로 풀 수도 있긴 하겠다. 뭐 류현진 선수가. 그런 심리적 뭐 압박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하여튼 예. 류현진 아직까지 담배 안 끊은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뭐 이거네요. 오늘. 예. 자, 그 남녀 평등, 연합 평등을 향한 미국 여자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의 대장정 그것은 머지않아 큰 파급을 가져올 것 아닌가. 그리고 노르웨이는 이미 하고 있다 이런 예. 거. 그 킬리만자로 정상 부근에서의 축구 경기 참 대단했죠.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대단했다. 유튜브에 뭐 있겠죠? 예. 대단했고 허재 예. 선수도 뭐 날아다닐 때 술 담배 엄청 했다. 그러고도 잘 뛰었다. 이런 말씀 같아요. 김은주. 어제는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정덕화라고 수비 예, 전문 있어요. 선수가 있거든요. 예. 정덕화 감독이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야, 어찌나 술을 마셨는지 네. 오늘 경기할 때 부딪히는데 술 냄새가 진동해가지고 내가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진짜 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허재 선수 아버지가 뱀탕을 너무 많이 먹인 게 아닌가 싶고. 알겠습니다. 예, 류현진 그리고 미국 축구 얘기, 여자 축구 얘기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8월 19일 한 주가 새로 시작됐습니다.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는 약간 선들선들한 것 같긴 하지만 이렇게 한 3, 4주일은 가겠죠. 그러면서 벼도 여물고 대추니 뭐니 하는 과실도 여물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추석을 치르게 되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도중에 기침을 몇 번 해서 대단히 송구합니다. 오디오도 조금 해프닝이 있었고요. 더 나아지도록 나는 실수 없도록 애쓰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하기, 좀 주변에 얘기 전해 주셨으면 하는 미안한 부탁도 함께 올립니다. 고맙습니다.